미국의 벤스 대통령이 핵심 광물 우대 무역 블록이라는 걸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름만 보면 우대, 무역 이런 좋은 말들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협력체 같잖아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걸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군사동맹인 나토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옛날에 소련에 맞서서 서방국들이 우리 중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같이 혼내주자 하고 똘똘 뭉친 거잖아요. 벤스 부통령의 제안이 바로 그겁니다. 나토의 광물 버전을 만들자는 거죠. 무슨 자원을 무기처럼 써서 우리 편, 내 편을 가르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 제안의 목표가 뭐랄까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요.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히토류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함. 이건 뭐 숨길 생각도 없이 그냥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사실상 경제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 편끼리만 핵심 광물 주고받을 테니 중국이랑 그 친구들은 이 판에 끼지도 마.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핵심 광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우리 실생활이랑 그렇게 관련이 깊은 건가요? 관련이 깊은 정도가 아닙니다. 핵심 광물은 한마디로 첨단 산업의 쌀입니다, 쌀.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타게 될 전기차 배터리, 또 대한민국의 수출을 책임지는 반도체까지 이 모든 걸 만들려면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같은 광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글쎄요, 수억 원짜리 전기차도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이 그대로 멈춰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쌀을 가지고 왜 갑자기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려는 거죠?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귀한 쌀을 지금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래 산업을 이끌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쌀가마니 열쇠를 경쟁국인 중국이 쥐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더는 중국 눈치 보면서 쌀 동량 안 한다. 중국 빼고 우리끼리 쌀을 만들고 우리끼리만 나눠 먹는 새로운 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판을 새로 짜려는 거죠. 이 새로운 말, 그러니까 무역 블록 안에서 가격 하한을 공동으로 설정하겠다고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선언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가격 하한 설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동맹 안에서는 이 광물을 아무리 싸게 팔고 싶어도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가격 당합, 그러니까 카르텔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죠. 잠깐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은 오직 자유로운 시장이 정하는 거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건 나쁜 짓이다. 이렇게 가르쳐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스스로 그 원칙을 깨고 우리 편끼리는 가격을 정하자고 말하는 거잖아요. 모순이죠. 네, 평생 비폭력을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폭력 조직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과 똑같잖아요. 수십 년간 스스로 쌓아올린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 신념의 탑을 제 손으로 허물어버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상은 명분이나 이념이 아니라 오직 힘의 논리로만 움직일 거라는 예고편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계획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미 많은 국가들이 동의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면서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버그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이 앞장서고 있다고 발언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새로 짜는 이 광물 동맹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핵심 파트너로 인정해 준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요.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가장 먼저 총알을 맞아야 하는 총알바지 위치에 우리를 세운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랑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이걸 덥석 잡으면 다 해결이 될까요? 꼭 그 집안끼리 원수인 연인 같은 처지가 된 것 같아요. 한쪽 손을 잡으면 다른 한쪽과는 원수가 되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의 제안대로 이 광물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건 뭔가요? 가장 확실하게 얻는 건 안정성입니다. 아까 핵심 광물이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의 쌀이라고 했잖아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들어가면 적어도 이 쌀이 없어서 공장이 멈출 걱정은 덜게 되는 거죠.
또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과 안보 동맹을 더 강화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 잃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중국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반도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을 수출하고요. 그 거대한 시장을 잃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타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사드 사태 때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경제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도 감소해야 합니다. 미국 편에 서자니 중국이 무섭고 안 서자니 미국이 무섭고 정말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된 거군요. 근데 이런 상황 예전에도 비슷하게 있지 않았나요? 몇 년 전에 사드 배치 문제로 미중 사이에서 곤란했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사안은 사드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드는 본질적으로 안보 이슈가 경제 문제로 번진 경우였어요. 하지만 이번 광물 동맹은 다릅니다. 이건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세계 경제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작업이거든요. 사드 때는 우리가 특정 분야에서 타격을 입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들어갈 운동장 자체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규칙이 다른 두 개의 운동장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거죠. 한번 선택하면 다시는 다른 운동장으로 가기 어려워요. 그만큼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은 이걸 공급망 안정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결국 누구 편에 설 건지 줄 세우겠다는 거군요.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존을 건 외교줄터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처럼 이념으로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 편과 적을 나누는 신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특히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해서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하는 분들 관점에서는 이 뉴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행간에는 돈의 흐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규칙을 만들던 미국이 스스로 그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 투자자들이 따르던 가장 안전한 투자 공식,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같은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골목대장이 스스로 규칙을 어지럽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골목에서는 힘센 놈이 곧 법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명분이나 도덕, 과거의 약속 같은 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한 자국의 이익, 즉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과거의 투자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게 정답처럼 여겨졌잖아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만든 우리 편이라는 울타리 안과 밖으로 세상이 나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이 그 울타리 안쪽에 있는지 아니면 바깥쪽에 방치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한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반대로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즉 울타리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면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고요. 더 이상 국경 없는 투자가 아니라 편을 가르는 투자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